오늘 저의 제목은 어, 5000GV 안정화. 5000GV 잘 하고 계신 분들은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잘해서 5000GV가 안정화 됐는지, 그리고 5000GV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은 내가 어느 부분에 힌트를 더 얻어서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을 얻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위너풀에서 10년 차 위너풀러, 메이드 인 위너풀, 이은경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3년 동안 모닝스쿨을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가 3년을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죠. 참석을 현장에서 초기 때 했었었고요. 3년 동안에 사실은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저도 송인철 사님처럼 모닝스쿨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만들어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제가 하는 것을 또 누군가한테 함께 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미용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청담동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미용실 운영하기 전에 저는 레크레이션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졸리셔서 아직 잠이 덜 깨신 분들을 제가 5분, 10분 안에 웃기고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위너풀 리더로서 제가 전공에 대한 부분을 약간 릴렉스 시키면서 제가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고요. 미용실 운영을 했을 때 제가 처음 뉴스킨을 접했을 때는 친한 선생님으로부터 뉴스킨을 접하게 됐고요. 옆에 선생님 피부가 너무 예뻐서 뭐 쓰냐? 라는 질문에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쓰냐라는 질문에 피부도 예뻤고 저는 제품이 똑 떨어진 상태였고 제품을 살 생각이 있었는데 뉴스킨은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 힌트를 보고 제가 그러면은 이거 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테스트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돈 드냐라고 물어봤고 공짜다. 그럼 어디서 받아야 되냐? 집에서 받아도 되고 사무실 와도 되고 너의 선택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남편과 함께 테스트를 집에서 받았고요. 저는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를 흔들고 마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저한테 테스트 해주셨던 분이. 그분이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분의 언니분이, 동생분이 사업을 투잡을 하고 있는 분이셨고, 저에게 테스트를 보여줬을 때 파운데이션 마시는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11년 전에는 파운데이션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용을 굉장히 블라블라 많이 했고, 막 얼굴 쪼여지고 리프트백 있죠? 했는데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였냐면,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이 화장품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신뢰감을 저한테 강하게 줬고 저는 그 순간 제품을 여기서 제일 좋은 거 달라라고 질문을 했고 파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질문했죠. 근데 없대요. 인터넷에 가입해서 네가 사야 되는 거래 라고 해서 저는 되게 젊은 층이지만 밀레니얼이지만 귀찮아요 인터넷을.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회원가입해가지고 제품 사줘. 사! 당장 사!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저의 첫 번째 뉴스킨 만남이었고요. 그리고 저의 피부는요, 특별하게 피부 고민이 있다기보다는 광대와 하관이 발달돼서 좀 얼굴이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180도가 저의 첫 만남이었고, 180도를 만났을 때 2주 만에 얼굴에 지진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용실에 있어서 굉장히 악건성이었고, 뱀 허물 벗듯이 입주위나 이렇게 벗어졌지만, 뭐 저는 성격상 제가 쓴다고 하면 그냥 써야 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냥 썼어요. 심지어는 그 호전 반응에 대해 질문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 좋아지겠지. 들었잖아요. 데모는. 그러니까 좋아지겠지라고 썼고 한 2주 만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뽀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단 한 명도 소개하지 않고 열심히 썼습니다. 왜냐하면 소개비를 받는다라는 건 미용계에서는요. 이렇게 리베이트라고 해가지고 서로 거래처 대 거래처로 리베이트를 소개비로 받는데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스승한테 배웠어요. 굉장히 무식한 상태였죠. 그래서 저 빼고 나중에 청담동에서 제가 미용을 그만뒀을 때 저 빼고 서로 리베이트를 다 오고 갔더라고요. 전 정직하게 소개만 해주고 리베이트 1도 못 받은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다단계 소개하면 뒷거래가 있고 이렇게 약간 무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명도 소개를 하지 않았고요. 실제 제가 미용실을 오픈해서 뉴스킨을 사업적으로 바라봤을 때 유통에 대한 이해, 다단계에 대한 부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싶은 이유라는 게 뉴스킨으로 도구로 딱 그 플러그인이 되면서 정말 내 타이밍이 되었을 때 제가 뉴스킨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 때 저는 소비자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건 무조건 권리 수입이라면 해야겠다. 빤스라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뉴스킨을 제가
결정하게 됐고, 그때 또한 저는 남편과 같이 사업 설명을 들었고요. 남편과 함께 투잡으로 비즈니스 가이드랑 다 배우면서 제가 지금 이 순간이 왔던 것 같습니다. 뉴스캔을 접했을 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타이밍이 되어 있을 때 초대가 되어진다라는 그 순간이 자연스럽게 전 초대가 됐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진짜 잘 살고 싶었는데 어차피 열심히 살 거였는데 뉴스킨이라고 한다는 도구가 미용에서 뉴스킨으로 옮겨왔을 때 끝점이 다르다라는 게 저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인식이 됐어요. 그럼 무조건 투잡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1년 정도 투잡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원래 저는 미용실에서 약간 농땡이 피우는 사람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손님 없으면 고객 관리해야 되고 손님 없으면 자기 개발해야 되지 손님 없을 때 차 마시고 이렇게 수다 떠는 것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유명한 선생님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부자의 삶을 살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뉴스킨을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재밌는 사실은요. 모닝스쿨 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룹 미팅 때 7시 반에 시작을 했었는데 8시쯤에 앉았으면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투잡 미팅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투잡으로 할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계기로 제가 전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0년이 이제 꽉 찬 10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오천지부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팀 내에서 제가 함께 복제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코로나 이후로 시스템의 많은 변화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냥 오로지 다른 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혼자만.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와 함께 생각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우신가요? 지금 코로나에서 어려우신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팩트잖아요, 팩트. 환경 매우 어렵고 시스템 오프라인 있어서 반강제적이라도 앉아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오픈돼 버리다 보니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팩트고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긍정만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렵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시스템과 그룹 시스템은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개인 시스템을 내가 장착하는 것과 그룹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오픈이 되어 있어도 개인 시스템이 장착되신 분들은요, 굉장히 날개를 다실 거고요. 마치 내가 코로나를 기다렸다는 둥. 근데 사실은 개인 시스템이 아직 미숙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혼돈의 격동의 시절을 지금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데몬 트레이닝도 덜 끝났는데, 나는 STP도 좀 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지?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팀도 그런 멘붕의 시간들이 좀 있었고, 지금 멘붕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팀 리더로서 그럼 뭘 고민하고 어떤 답을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지금도 저도 하고 있고요. 부스트와 티알라이트로 위너풀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부분에서는요, 반드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혹시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한다면요, 선택하셔야 돼요. 뜨거울 때 그 뜨거운 곳에서 내가 붙어 있기만 해도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나만 잘 못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많은지 이 생각 들 수 있죠.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을 선택하고 그 긍정에 대한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80%에서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드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위너풀에서는 긍정 보여주고 잘 되는 것만 보여주다 보니 나만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상대적 박탈감.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편에서 선택하는 걸 하셔야 합니다. 긍정의 선택을 하셔도 나의 결과는 여전히 똑같을 수 있고요. 부정의 선택을 하셔도 내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에서 내가 뭘 선택할 건지 오늘 이 시간 결정은 1초 만에 할 수 있잖아요.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굉장히 밝고 열심히 하는 저인 것 같지만 저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위너플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이 부분이 공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소속 그룹 목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 리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내가 알고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 내 팀, 다이아 이상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그 팀 목표는 나는 알고 있는지, 이것도 난 어렵다고 한다면 개인의 목표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있는지, 목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목표는요, 내 개인의 목표가 완성이 됐을 때 팀의 목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룹의 목표, 내 팀의 목표, 개인의 목표가 정해진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멍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룹 리더에게, 팀 리더에게 사장님, 우리 팀의 목표는 뭐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목표를 세워야 돼요? 라는 질문과 소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의 목표 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전략은요, 여러분들 팀 내의 전략은 디테일함이 있을 수 있지만 위너풀의 전략을 아셔야 합니다. 위너풀의 전략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마니아 30명을 내가 만들었는가? 만드는 과정인가? 만드셔야 합니다. 마니아를. 그리고 독서를 하고 있는가? 팀을 이끌려면요, 그릇이 넓어야 되는데 그 그릇은요, 누구의 잔소리가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독서를 하고 있는지, 제가 스폰서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사장님 제 오늘 강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정윤모사님께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뭔지 아세요? 책을 사장님 많이 읽어. 여전히 저도 ING 중입니다. 기초 실력에 대한 부분이 내가 완성이 됐는지, 데몬에 대한 부분, STP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이 트레이닝에 되어 있는지, 트레이닝만 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내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수정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시스템 점검을 저랑 함께 해보실 건데요. 그룹 시스템은 사실은 내가 개인 시스템이 돼야 그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개인 시스템 점검은요, 요 왼쪽에 있는 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 표가 보이시려나? 스타트, 마니아 되기, 데몬 잘하기, 마니아 만들기, 인맥 확대, PRM, 초대, LOI, 이 개인 시스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는요, 그룹에서 내가 아침 미팅 리더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 아침 미팅 리더 배출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 나의 시작점은 어디인지 먼저 나를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마니아 되기, 데몬 잘하기, 마니아 만들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니아 되기, 데몬 잘하기, 마니아 만들기, 실전에 대한 부분, 실제 이 액션을 하면 결과가 납디다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인 시스템 보시면 Y, 목표 설정, 명단 작성, 계획 세우기, 전화 만남, 데몬, 매니아, 소개, 6개월 대상자라는 글씨 보이시죠? 거기에서 계획 세우기에서 괄호 열고 저는 카운셀링, 정기적인 카운셀링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많이 없고 좋은 결과를 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정기적인 카운셀링을 비포 애프터 받지 않으면요, 일단 운으로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운입니다. 운. 실력 아닙니다. 근데 그 운이 아니라 내 실력이 되려면 결과를 낸 사장님과 생각을 맞추는 거를 매일매일 하셔야 하고요, 정기적으로 하셔야지 결과가 납니다. 먼저 개인 시스템의 꿈에 대한 부분인데요. Y. 여러분들 Y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때요? 아, 나 진짜 그냥 좀 데몬하는 거 알려주지 좀. 그냥 어떻게 하면 컨택하는지 그거 좀 알려주지. 나 그거 하우투가 궁금한데. 아니, 꿈 그만 물어보고 잠잘 때 꾸면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그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근데 Y가요, 큰 Y여도 되고요. 작은 Y에서 출발해도 되더라고요.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그렸던 사람이라면 이미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뉴스킨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회에 대한 Y, 내가 이 기회를 선택할 수 있었던 감사함이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그 Y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내 꿈과 연결이 되는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 내가 Y와 연결이 되는지, 배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제가 리스트를 적어 본 거예요. 저는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사업이 돈 안 주고 저는 10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제 돈 10억도 아니었지만 10억을 투자 받아서 5억을 한 번에 한 큐에 날려버리는 리스크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5억 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리스크 얻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10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써서 결과를 천천히 시간을 내서라도 투잡으로라도 결과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기회인지 아십니까? 경험을 내가 미리 크게라도 작게라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진짜 이것을 돈에 리스크 하지 않고도 리스크 얻지도 않고도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하구나라는 부분을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공감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싱글이라고 한다면 내 부모에게 내가 결혼했다면 내 아이가 있다면 내 가족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기회의 도구라는 게 여러분들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아, 나는 왜 이걸 하려고 하지? 추가 수입도 좋습니다. 그 추가 수입이 나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10만 원이 나를 움직이게 한 동기가 되나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Y가 됐죠. Y에 대한 부분이 찾아지셨나요? 찾고 있는 과정에도 괜찮습니다. 100% 아니어도 됩니다. 뉴스캐는 과정 중에도 결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라는 부분은요, 매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목표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11월 달에 이 목표 설정이 나를 매일매일 가슴 뛰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근데 여러분들 가슴 뛰게 한다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가슴 뛰게 한다라는 말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오늘을 움직여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됐는지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사람에게 전해야지 이런 동기가 발생되는지 그 목표가 선명한 분들은요 오늘 아마 컨택하고 있을 것이고 PRM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대한 구체적이셔야 돼요. 구체적. 구체적이라는 말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이라고 커미션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뉴스킨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입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쓰고 있는 뉴스킨 파마덱스 제품을 살 수 있는 금액 내가 몽땅 벌어서 다 먹고 싶어. G3 막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마시고 싶어. 전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수입에 대한 목표를 정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목표가 어떤 목표도 상관없습니다. 그 목표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 거창한 목표 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그 목표만 보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매월 달력이 내 머릿속에 있는지 그 달력이 프로모션은 뭔지 내가 뭘 통해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룹에서 집중하는 목표 이것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그룹에서 집중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위너에서는 TRIT, 부스트, TR고 이 세 가지 3 쿠션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TRIT에 집중하십시오. 부스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TR고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바디바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미스트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은 틀렸다는 아니지만요. 그룹에서 집중하는 부분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같이 팁을 얻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어렵다. 그럼 목표는요. 그룹 형성을 향한 매일의 나예요. 그룹 형성을 향한 매일의 나. 그룹 형성을 위해서 나는 오늘 그룹 형성으로 가기 위한 그래프에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해보시길 바라고요. 매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목표가 있는가? 아니면 그룹 리더가 집중하고 있는 곳에 나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행동 목표는요, 목표와 연관된 명단을 적어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11월에 이 목표를 하기로 했는데 명단에 대한 부분이 항상 리스트가 없어. 그럼 어렵죠. 생각나는 대로 컨택하면 생각나는 대로 전략이 없게 행동하기 때문에 적중률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간 단위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간 단위로 내 일정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혼자 어려우면 정기적인 요일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1시간이든 30분이든 카운셀링 받을 게 없어도 일주일에 4번은 스폰서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지 4번은 스폰서의 전략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요. 내가 정기적인 카운셀을 해주고 있는지 내 포지션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단위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한테 매일 단위로 오늘 코어 11 중에 구멍이 뭐가 있는지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부분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동 전후로 스폰서랑 통화하고 수정받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스폰서에게 매일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 건지 나는 스폰서에게 많이 전화하는 사람인 건지 나는 스폰서의 전화를 한 통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인 건지 나는 스폰서에게 전화를 한 통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인 건지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후자이신 분들은 스폰서와 친해지셔야 해요. 목표 설정하실 때 약속 잡기 몇 건, 이번 달에 데몬 몇 건, 보상 몇 건, 몇 명에게 풀 건지 그 몇 명의 이름도 적어보고요. 초대 몇 건. 근데 요 부분을요, 역산으로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내가 5천 지불을 설정을 했을 때 5천 지불 하려면요, 데몬의 약속 잡기가 있어야 합니다. 데몬의 약속 잡기 전에는요, 몇 명에게 일단 만나야겠다.
거리감 있는 사람은 거리를 좁히셔야 되고요.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들은요, 대문 잡기 약속부터 해야 되고요. 대문 잡기 약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차 마시기부터 해야 되는데, 모든 명단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일단 기분이 나빠지죠. 사업자, 사장님들. 기분이 나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상태 하나하나에 놓고 그 사람 하나하나의 전략을 짜나가는 게 혼자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린 뉴스킬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가 딱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나는 복제 가능한 리더인가? 사장님 5천 집이 알려다니까 무슨 갑자기 리더예요. 여러분들 리더, 팀을 이끌고 있는 한 명이라도 내 파트너가 있는 분들은요. 내가 하는 행동을 내 파트너도 따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대로만 하라고 하면 욕구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투잡을 하고 싶은 사람이든 10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이든 다 알려줄 수 있겠는가? 쉽고 검증되고 입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생존할 것인가? 내가 생존을 하신다라는 거는 매출 극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내가 성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초대를 해내셔야 돼요. 근데 매출과 초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바퀴가 굴러가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이걸 모두 시스템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모닝스쿨도 사실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함께 점검해 주길 바라고요. 무엇을 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요. 멀리 가지 마세요. 비즈니스 매뉴얼 비기너 편에 아주 첫 페이지 딱 넘기면 친절하게 나와 있죠. 마니아 만들기 하실 줄 아셔야 하고요. 인맥 확대 능력 있으셔야 하고요. 리크루팅 능력 있으셔야 하고요. 실력 편에서 나옵니다. 후원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중에 마니아 만들기 10점, 인맥 확대 능력 마이너스 50점, 리크루팅 능력 빵점 이렇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10점, 어떤 거는 20점, 어떤 거는 30점. 이게 골고루 가지 않거든요. 조금씩 내 실력이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점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니아 만들기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아 만들려면요, 데모를 하셔야 되고요. 사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회 관리 안에서는요, 셀링 포인트, 구구절절 셀링 포인트, 신나게 스토리텔링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취업 앞에서 계속 있으셔야 되고요. 결정적인 클로징 멘트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니아들이 적중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데몬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아 만들기 데몬 편입니다. 마니아 만들기 데몬 편에서 나는 내 데몬에 감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약산성에 이야기할 때 막 거품 물고 있는지, 갈바닉 할 때 거품 물고 있는지, 데몬 티업을 나는 잘 하는지, 데몬 티업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데몬이 잡히는 사람이에요. 난 데몬 티업 잘하는데요, 사장님?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데몬이 잡히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데몬 티업 못하는 거예요. 데몬 티업에 대한 Q&A를 잘 하는지, 데몬 티업을 했는데 상대가 어쩌잖아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정말 더 호기심 갖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 채우셔야 합니다. 나는 내 데몬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인식 상태를 올리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뉴스킨의 접점으로 모든 대상자를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날 때는 나는 180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180도로 감동을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TR라이트로, 어떤 사람은 오버드라이브로, 어떤 사람은 바디바로, 어떤 사람은 인바디로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문했던 그 생각으로 사람들을 다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데몬 잡기 너무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제일 잘 다루는 제품 무엇인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1일 1팩이 무엇인지, 크리미 클렌징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마니아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 스폰서가 크리미 클렌징도 하라고 했는데 기본입니다. 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바닉 목을 풀고 있는지, 삼합이라도 하고 있는지, 리프트팩을 매일 하고 있는지, 효과성을 볼 수 있는 그 팩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크림은요, 기본입니다. 수분 폭탄이니까. 내가 제일 잘 다루는 제품이 풋크림인 건지, 아이스텐서인 건지, 부스트인 건지, 뭘 잘 다루면 사장님 마니아 만드는데 안정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답은 알고 있어요. 나의 주 무기의 아이템이 있는지 없다면 주 무기를 정하시고 내가 감동이 있을 때까지 파고들어 보셔야 돼요. 그 강의만 파고들게 10번 이상 들어본다든지 그 강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써머리 해본다든지 그 강의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아본다든지 파고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한 달 데몬을 몇 건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직 많이 없으신 분들은요, 데몬 잡기 시도를 몇 번 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없으신 분들은요, 데몬 잡기를 해봤는데 실패를 몇 번 해봤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실수하고 실패하면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그거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아침 미팅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사례 미팅 시간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 사례 나오면 더 환영합니다.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수 실패 나오면 되게 막 세상 지구가 멸망한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뉴스키는 실수를 많이 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약산성에 대해서 거품을 물 수 있는지, 약산성 이야기할 때 내가 3분이든 5분이든 계속 말할 수 있는지, 내가 약산성 말하잖아요. 바디바 안 쓸 수가 없어. 샴푸 안 쓸 수가 없어. 라는 나만의 멘트가 있는지. 뉴스킨이 아니면 나는 아닌지 나한테 질문해 보세요. 난 뉴스킨이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도 나는 시세에도 쓸 수 있는데 나 사실은 샤넬 마스크팩 쓰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감동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어필하기 어려워요. 어느 누구한테도 어필이 안 돼요. 그리고 사장님 저 어필이 안 되는데 저요 뉴스킨 좋아해요. 머리부터 발끝 다 쓰고 있는데 저는 왜 사람들한테 데몬이 안 잡히죠? 점검해 볼 포인트. 내가 데몬 티업에 대한 트레이닝이 안 됐거나 아니면 내가 쓸 정도의 감동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확신까지 흘러넘치지 않거나 요 부분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데모를 숙지해 나가셔야 합니다. 연습하시고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소비자들을 리드할 수 있답니다. 자신감을 갖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은요, 현장하고 다르지만 트레이닝 없는 상태에서 현장 나가면요, 두려워서요, 한 번 해보고 실패 겪으면 다음 도전 안 하게 됩니다. 자신감은 알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트레이닝을 완성해 내셔야 합니다. 오늘 스폰서와 함께 저의 구멍이 뭐죠, 사장님? 저 트레이닝 시켜주세요. 그 트레이닝에 대해서 현장에서 같이 뛰어볼게요. 라는 결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풀대면할 명단과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쪼개는 데몬 명단을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냥 풀로 데몬을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해야 될 명단이 있고 아니면 내 지인이어가지고 그냥 내가 팩해줄게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 만나면서 약산성 오늘, 내일은 데모, 그 갈바닉, 다음번에는 리프트팩 이렇게 쪼개면서 데모내야 할 명단도 다 분류를 하셔야 돼요. 나는 칭찬을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데모할 상황을 나는 만들어 가는지. 요 부분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 이유, 상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라는 말, 데몬 티업을 잘 하려면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데 칭찬을 통해서 아니야, 그렇지도 않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 영미 언니가 제 카메라에 보여요. 영미 언니는 진짜 언니 동급 최강이죠. 친구들 중에 피부. 언니 피부 고민 없죠? 대박. 없을 것 같은데? 라면 영미 언니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대답을 정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야,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라는 대답을 들으려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지 그 사람이 아니야. 선옥 언니, 선옥 언니 불안해 여러분 들립니까? 네네. 선옥 언니, 요즘 이마가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V라인이에요? 뭐 하셨어요? 아니야, 나 뭐 한 거 없어. 세수만 아, 진짜? 언니 친구 중에 동급 최강이죠?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를 그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칭찬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파트너들 교육하면서 칭찬하세요라고 하니까 사장님, 저는요, 칭찬이 아니라 단점부터 보이는데요. 단점부터 보이는데 어떡해요? 언니, 머리 잘랐어? 머리 여기 뻗졌잖아. 어제 밤에 감고 잤어? 이렇게부터 보인대요. 사장님, 일단 사장님 모든 사람들 칭찬할 게 있단 말이에요. 칭찬거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 연습부터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아, 그래? 아니야. 그 말 듣고, 아, 언니 그러면 피부 고민이 뭔데? 언니 피부 고민 있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내가 먼저 하면 좋아요. 내가 봐도 저 언니는 피부 여드름 덕지덕지인데 내가 언니 피부 고민 없지 이건 진짜 거짓말이잖아요. 언니 근데 여드름 있는 분도 근데 언니 있잖아요. 요로 봐봐. 피부 관리를 그냥 굉장히 하나 봐. 일시적으로 홍조나 여드름은 있지만 언니 이분 봐봐. 피부 조직의 탄력이 되게 좋다. 아니야. 그래? 언니 그럼 피부 고민이 특별하게 뭔데? 이 질문하는 거. 모공, 탄력, 상대의 피부 고민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대문할 시, 와, 그거 나 전문가인데. 선옥 언니 피부 고민이 뭐예요? 나 탄력이잖아. 아, 진짜? 언니, 내가 대문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언니, 대박. 나 그거 완전 전문가잖아. 나 그거 완전 변화시킬 수 있잖아. 만약 내가 대문을 연결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니, 대박. 나 요즘에 이거 관리받고 있잖아. 나 전문가 내가 아는 언니 소개시켜 줄까? 요 컨셉이면 돼요. 심플하지 않나요? 피부 테스트를 받아봤어? 언니 피부 테스트 받아봤어? 피부 속은 겉과 속이 있어. 내 피부 속이 어떤지 테스트 한번 받아본 적 있어, 언니? 그게 뭔데? 우리 피부 속과 겉이 있잖아요. 겉, 표피, 찐피.
속을 보는 거는 비주얼로 네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겉과 속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멘트. 없다면, 언니, 내가 테스트 한번 해줄게. 받아보면 아주 깜짝 놀랄걸? 여러분들, 내가 테스트 해주고 깜짝 놀랄걸? 이거랑, 언니, 받아보잖아. 아주 깜짝 놀랄걸? 완전 다르죠? 돈 들어? 제가 물어봤다고 했잖아. 아니? 왜 나한테 돈 주고 싶어, 언니? 병원 아니야. 내 피부를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니 받아보자. 언제 할까? 상대가 대답할 시간 주면 안 돼요. 쭉 내가 멘트를 하는 거예요. 언제 할까? 평일이 좋아? 주말이 좋아? 그럼 이때 하자, 언니. 내가 전화해볼게. 바로 그 자리에 전화하세요, 스폰서한테. 언니, 스폰서한테 스폰서란 멘트 없이, 언니, 제가 그때 말했던 그 언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언니 혹시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요 정도까지. 그럼 이미 카운셀링하고 갔기 때문에 스폰서가, 네네네! 대답하고 있겠죠. 뭐, 언니, 저 해줬던 것처럼 잘 부탁드려요. 라고 딱 끊고, 연락처 주고, 그리고 나서 언니가 전화 올 거야. 만나봐. 여기까지 해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데모를 한다. 그러면 데모 잡고 나서, 데모 약속 잡고 나서 스케줄 어떻게 하세요? 스케줄 표에다가 펼쳐가지고요. 스케줄 표에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때 반드시 해야 될 멘트 있어요. 이때 언니 보는 건데, 혹시라도 하루 이틀 전에 변수 생기면 편하게 나한테 이야기해줘. 괜찮아. 그리고 괜찮아. 캔슬 내지 마시고, 다음 약속 또 연결하시면 돼요. 그것까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대본 약속이 잡히면서 스케줄표가 꽉꽉꽉꽉 채워지죠. 캔슬하면 에이 패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말했잖아요. 변수 생기면 편하게 이야기해줘. 다시 약속 잡으면 돼. 라고 분노하지 마시고 약속을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 해본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더 채워야 할 디테일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하고 있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고는 있는데, 아, 난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 이번 주 내에 한번 몇 명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피드백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팀만 되는 건지, 위너풀에서 하면 다 되는 건지, 저 검증받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모를 잡고 나서,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하는 거에 대해서, 데모를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트레이닝 받으시면서 하시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데모 잡는 거. 그리고 데모는요, 가르쳐주면 다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약속 잡는 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관리, 셀링 포인트, 티업, 클로징 같이 가볼게요. 사회관리는요, 여러분들 목적을 두시면 좋아요. 명단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피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인식을 올리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 사회관리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부정이 있는지, 나에 대해서 방판으로만 생각하는지, 파는 거로만 생각하는지, 그냥 친한 동생이 와가지고 팩해주는 거로만 생각하는지 상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 언니는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상태 파악이요. 상태 파악이란 단어가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좀 더 풀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마니아지를 올리는 거죠. 집에 있는 브랜드 체인징을 해나가는 목표를 하나하나 가져본다든지. 그리고 종국에는요, 질문 받는 내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일은 왜 하게 됐어요? 이 일을 할 만해요? 돈은 돼요? 잘 돼가요? 코로나 때문에 괜찮아? 이런 질문 받으면 뭐예요? 찬스예요, 찬스. 이 질문 받기 위해서 사회도 만나고 오해도 만나고 육회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미스트 한 번 더 뿌리고 들어가고요. 들어가기 전에 옷 한 번 다시 메모제 단장하고 가고 들어가기 전에 선크림 한 번 더 바르고 가는 거예요. 왜? 질문 너무 받고 싶으니까 점검해보세요. 데몬 후 매출과 상관없이 다음 약속 잡는 패턴이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신규 사장님들한테 교육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 만남으로 상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으세요? 뭐 한 번만 호로록 신뢰감 쌓을 수 있으세요? 저 못하겠더라고요. 약속 잡기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를 하셔야 돼요. 마치 자주 만나는 사이처럼.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니 오늘 데모를 했잖아요. 소개 데모이든 내가 뭐 쪼개는 데모지든 언니 결과 안 나죠? 매출 안 나죠? 한 번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언니. 나 이거 살게라는 멘트 안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가 기억하고 계세요, 멘트가? 언니, 그래요, 맞아요, 언니. 한 번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회 정도 더 체험시켜 드려요, 언니. 언니니까 특별히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떠세요? 편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상대가 대답할 시간을 주지 마세요. 쭉 질문 리드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다음 주에는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언니 알겠어. 가방을 주섬주섬 쌓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럼 그 다음 주 이 시간은 어때요? 라고 해서 어떻게 다음 약속을 픽스 별표 될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관리 대문 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발라주세요. 뭘 발라줘? 크림을 하나를 발라주더라도 얼굴에 생크림처럼 두껍게, 마른 생크림처럼 두껍게 바르시면 됩니다 하면서 얼굴 다 보여, 민낯이.
그럼 소비자들은 그거보다 더 조금 써요. 아끼지 마세요. 많이 발라주시고 많이 발라줄 때 내가 알고 있는 제품의 스토리나 셀링 포인트를 간단한 사용법을 수다 떨듯이 이야기를 하세요. 소비자들도 교육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크리미 클렌징 로션 하면 떠오르는 해시태그 뭐가 있어요? 저는 수분 폭탄, 어, 진정 효과, 크림 타입이고 클렌징도 되면서 로션 타입이야. 이거는 발라놓고 매일매일 20분만 있으면 얼굴이 두부결처럼 야들야들해져. 쓰고 싶으신가요? 크림이 재발견 되시나요? 이렇게 저는 스토리텔링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원장이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똑바로 해!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가르친 건 할 수 있겠는데 스토리텔링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연습해야지.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크림 클렌징으로 호전 반응 잡는 거는 기가 막히게 제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니 루미스파 한번 저랑 사용해 볼게요. 지금 관리대문 갔어요. 언니 루미스파 잘 쓰고 계세요? 나 잘 모르겠는데 나는 왜 자기처럼 안 좋아져? 오케이. 언니 그럼 저랑 루미스파 한번 저랑 사용해 볼게요 오늘. 이거 보세요. 헤드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안에 하나, 밖에 하나. 버튼 누르시면 안쪽 동그라미와 바깥쪽 동그라미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요. 저의 제스처를 한번 봐보세요. 언니 안에 동그라미하고 바깥의 동그라미가 빨래 짜듯이 이렇게 모든 오감을 자극해서 여러분들 소통하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아무 손동작 안 하고 언니 안에 동그라미 보이세요? 바깥 동그라미 보이세요? 안에 바깥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보이시죠? 이거랑 안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언니? 바깥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빨래 짜듯이 서로 다르게 돌아가. 요걸 해보시는 거예요. 역시 손오건님 다르세요. 이렇게 소비자 따라한다니까요. 빨래 짜듯이. 그리고 얼굴에 가져다 대면요. 마이크로 펄스 진동이 굉장히 미세 전류거든. 미세 진동이거든요. 이 미세 전동이 모공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내 얼굴을 운동을 시켜줘요. 한마디로 페이스 요가죠. 페이스 요가. 모공 청소는 당연하고요. 페이스 요가가 돼요, 언니.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소비자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홀릭돼서 따라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모공을 쥐었다 폈다 운동을 시켜줘요. 같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그리고 질문을 하고 경청을 잘 하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화두로 대화를 나눌 것인지 고민해보고 가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요? 그럼 관리자처럼 아무 말 없이 제품만 발라주고 의미 없는 대화를 하거나 시간만 보내고 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카운셀링 받으실 때 어떻게 카운셀링 전 해드리냐면요. 사장님 오늘 만날 거래. 영미 언니 만날 거래. 그분 뭐 하시는 분인데 물어봐요. 필라테스 하는 분이래. 아 그래요? 필라테스 하면 언제 만날 거니? 아 그분 그럼 필라테스 수업 있고 30분 만나는 거래. 다음 수업 있어요? 있대요. 30분 만나는데 관리대문은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 만날 거래. 자기는 관리대문 대문 가방 들고 갈 거래. 그럼 영면이한테 관리대문 해준다, 팩해준다고 말하고 가는 거 아니래. 그럼 결론이 뭐예요? 관리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 오늘 대문 가방 들고 가지 마시고요. 영미 언니한테 가서 30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영미 언니가 좋아하는 커피나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맛있는 주스 정도 사가지고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가서 언니 쉬는 시간에 좀 한숨 돌리시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 데모내야 되는데 사장님 맨날 주스만 사주고 오래. 이게 훨씬 속도가 빨라요. 주스 사주면서 언니 30분 쉬는 시간에 저를 만나서 고맙다고 언니 또 다음 수업 있으시냐고 뭐 하시냐면 되냐면요. 관리 데모를 약속을 잡고 오시면 돼요. 언니 제가 언니 팩 해드리려고 했는데 30분밖에 없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선물 드리고 갈게요 언니. 그럼 미안해 소비자들이. 아, 진짜? 아, 그러면 나 30분밖에 안 돼서, 뭐,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언니, 그러면요, 제가 언니한테 팩관리 해드릴 건데,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30분 시간밖에 안 되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미안하니까. 아니, 나 다음 주 말고 이번 주 몇 요일 날, 뭐, 다음 수업 없는 날 있어. 그래요, 언니, 그럼 저도 일정표 봐볼게요. 항상 뭐 해야 돼요? 일정표를 보고, 소비자 앞에서 보시고, 언니, 이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언니, 제가 그때 진짜 언니 얼굴 지금보다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드릴게라고 해서 약속을 별표만 하고 선물 주고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1시간은 확보되기 때문에 절대 캔슬 안 나고요. 그럼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지? 언니, 혹시 변수가 생기면 미리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저랑 또 조율해요. 라고 해서 캔슬 났을 때 상실감까지 여러분들이 갖지 않고 픽스, 별표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만 발라주고 의미 없는 시간 오지 마시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영미 언니. 역시 언니 필라테스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땀 흘리고 순환을 하니까 역시 언니 피부는 정말 남달라요. 매일매일 팩한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아니야.
나를 티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니, 내가 진짜 언니 승모근 이 부분 정말 언니 누구 풀어주느라고 언니 많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어때요, 언니? 맞아, 맞아, 나는 그래. 다음 주에 제가 와서 그거 풀어드릴게요. 소비자가 수술할 수 있게 코칭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영미 언니만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피드백을 잘 모르고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 언니 원래 전공이 컴퓨터 쪽이셨어요? 다 읽으셨겠지만. 아, 전공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분야로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루 종일 컴퓨터를 많이 만져서 그런지 어깨가 많이 뭉치긴 했네요. 갈바닝 하면서요. 언니, 내 티업 들어가라고 했죠. 제가 갈신이잖아요. 오늘은 완벽히 힐링 시켜드릴게요. 힐링 시켜드리겠다고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그럼 힐링 시켜주세요. 갈바닝 팔려고 하지 말고. 갈바닝은 제리 언니 생명이에요. 문지르면서. 제일 아깝다고 조금 써서 팔 아프게 갈바님만 많이 문지르잖아요, 언니? 그러면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요. 조금밖에 효과를 못 봐요.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어요, 언니. 이 젤과 갈바닉이 만나면 갈바닉이 워낙 똑똑해가지고요. 지나다니면서 영미 언니 몸이 어디가 뭉쳤는지 탁탁탁탁탁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일을 해요, 언니. 언니가 집에서 수술하실 때도 특별한 테크닉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쓱싹쓱싹 왔다 갔다 하는 게 포인트예요. 내가 좀 해주고 그다음에 영미 언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잡아보세요. 여기 한번 해보실래요? 헉, 되게 잘하신다. 제가 봐드릴게요. 칭찬, 칭찬, 칭찬. 그럼 소비자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은경 씨, 그러면 다음 번 올 때까지 내가 이거 해보고 있을게라고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를 합니다. 언니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는 이틀 정도만 갈바니 저랑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카톡 할게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당장 갈바니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분들 잘 살 수 있게끔,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제품 티업 남발 제발 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여러 제품 티업 남발하면요. 상대의 니즈에 맞게 한 가지씩 티업해야 되는데 여러 개 남발하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은요. 나보고 뭐라는 거지? 어려워하세요. 사람의 집중력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임팩트 있게 스토리텔링을 강력하게 해보세요. 상대의 필요에 제품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언니, 뉴스키는 참 착해요. 그리 비싸지 않은 마스카라인데 제가 뭘 티업하고 보세요. 그리 비싸지 않은 마스카라인데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언니? 이거 2, 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씨앗 추출물, 검은콩, 블랙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양제 수준이 언니. 눈 아프시고 약하신 분들 이거 한번 쓰면 다른 거 못 쓰잖아요. 마스카라를 발랐는데 언니 속눈썹이 길어진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에이! 이 소리 들어요. 그쵸? 언니 저도 그랬거든요.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절대 넣지 않은 약속. 30년이 넘도록 이거 지키고 있잖아요. 제 소비자 중에 마스카라 절대 못 발랐다고 하는데 제가 영양제처럼 한 달 동안 바르라고 하신 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 와요. 은경 씨 이거 뭐야? 왜 눈이 안 따가워? 그걸 넘어서서 은경 씨 봐봐. 나 눈썹 봐봐. 길어졌지. 이런 피드백 받는다니까요. 사장님 그런 사장님의 그런 스토리텔링 없어도 형제라니까 가져가서 쓰세요. 요렇게. 마스카라 티업도 해보시고 단 이분이 눈이 약하고 불편하다고 했을 때 마스카라 티업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깨 뭉쳤다고 하는데 마스카라 티업하지 마시고요. 눈이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한테 난 예뻐 보이고 싶은데라고 말했을 때 마스카라에 대한 티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스카라 발라보고 안 발라봤는데 내가 발라보고 눈이 진짜 안 따가운지 워터프루프처럼 안 번지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클로징 강력하게 하셔야 합니다. 클로징. 소비자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가이드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수다 속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힌트를 줬다면 관리 대문에 끝나고 클로징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마치 지금 결제해서 내가 쓰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볼게요. 언니, 부스트에 대한 내가 데모를 해줬어. 예를 들어서 너무 좋죠. 언니 화이트닝이 되고 언니 봐봐요. 모공 보이죠. 에이즐라기에서 5분 10분이라면 더 이렇게 샜어. 그다음에 어떤 멘트 마지막 해야 되냐면요. 언니 부스트 예약해드릴까요? 이 멘트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11월에 나오는데 제가 10대밖에 유통 못 하잖아요. 쿠폰이 6명 예약 내가 다 받았거든요, 언니. 근데 언니 특별하게 언니 7번째 쿠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랑 같이 피부미는 보실래요? 라고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리드를 하라고요. 언니 카드 무이자도 돼요. 어떤 카드로 해드릴까요? 40만 5천 원 예약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해보는 거예요. 예약해드릴게요랑 간지럽잖아요. 여러분 못하겠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어떤 카드로 해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멘트 한 다음에 소비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 지금 사기는 조금 그런데 이때부터 Q&A 하는 거예요. 지금 사기 좀 그런데 라고 하면 그래요? 왜요 언니? 디바이스 못 쓸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질문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니 난 디바이스 집에 많은데 쌓여 가지고 이제 이것까지 있으면 못할 것 같아서."라고 하면 언니 그래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언니 매일매일 스킨 바른 다음에 얘는 로션처럼 바르는 건데 디바이스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쓸 수 있게끔 언니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쓰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뻐지는 것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그래." 나의 확신으로 소비자는 따라오게 돼요. "그럼 자기 믿고 한번 써 볼까?"라고 한다면 "언니 대박이에요 진짜. 언니 이거 안 하면 후회한다니까."라고 해서 클로징까지 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인바디 요즘에 다이어리에서 너무 좋잖아요. 저희 사장님 중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인바디를 계속해서 촬영하고 오세요."라고 저한테 막 카운셀링해요. 제가 "사장님 그럼 인바디에 대해서 촬영하고 티알라이트에서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셔서." 그랬더니 아니래. 일단 자기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본 것만으로 자기는 성공이래. 오케이 좋아요. 근데 사실 멘트를 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딱 이틀 동안 훈련하고 3 일째 카드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레이닝과 현장에서의 접목이 되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저는 믿고 결과가 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약속은요. 헤어지기 전에 내 다이어리에 소비자 보는 앞에서 반드시 적는 연습을 해 보세요. 내 시간의 소중함도 소비자한테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언니 이런 거 있죠. 다이어리 안 펼치고 무조건 내가 난 약속 없으니까 그 언니만 만나 주면 되니까 언니 저 그때 될 것 같아요." 그럼 100% 캔슬 나요. 내 소비자한테 내 스케줄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캔슬 확률이 낮아져요. 다음 만남까지 소비자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미션을 줘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니 오늘 저 크림 했잖아요. 한 우리 1 주일 동안 크리밍 클렌징 로션 해 보면서 팩 사진 저랑 1:1 카톡 해 보기." "아우 난 그런 거 못해." "괜찮아요 언니. 제가 사진 찍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내가 막 바르는 거 동영상 찍어서 막 보내고 매일 못 만나니까 매일 습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언니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봬요. 그동안 3일 동안 오늘 가르쳐 드린 3만팩 해 보실 수 있으시죠 언니? 제가 매일 저녁에 제 팩 사진도 같이 공유할게요. 우리 같이 습관 만들어 봐요. 그리고 다음 주 혹시라도 변수 생기면 이틀 전 정도에 이야기해 주세요 언니. 제가 확인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 스케줄 확률이 캔슬 확률이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는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여러분? 해시태그를 달아서 팀원들과 트레이닝에 적용해 보세요. 부스트 하면 떠오르는 해시태그 단어 하나씩 대보기. 전 이렇게 해 보거든요, 팀원들과. 미백 디바이스, 시대퍼들 추출물, 시대퍼들 추출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라고 또 말해 보고 화이트닝, 아마이노이신, 아마이노이신은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요? 에이질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퀴즈처럼 재밌게 한번 해 보세요. 셀링 포인트는요. 서영민 사장님이 하는 셀링 포인트 들어보시고 '아 영미 언니는 이렇게 셀링 포인트 하네. 선옥 언니는 이렇게 셀링 포인트 하네.' 우리 사장님들이 형제 라인에 하는 셀링 포인트를 들어보시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부분들을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크림이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미스트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갈바닝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요렇게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제가 막 달려왔는데요. 그 마니아 만들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해 보실 힌트들을 얻으셨나요? 제가 그 혼창통을 읽으면서 차부더라는 중국 성어예요, 중국. 이 차부더 선생이더라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다 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 계신가요? 음. 그렇다면 사장님들은 오천지불 고민 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나 다 하고 있는데 오천지배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차부더 큰 차이가 이인경 사님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대충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는요 절대 사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차부더로 차부더 선생처럼 이 이름처럼 하시면 결과가 안 납니다. 매뉴얼대로 지금 알려드린 부분 중에 '내가 요건 꼭 해 봐야지.'라고 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한번 줘 보세요. "사장님 저 그렇게 했더니 진짜 대박. 그 언니 맨날 약속 캔슬하는데 약속이 잡히더라고요." 약속 잡는 것부터가 사람들 대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은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선 전략과 방향을 제대로 잡은 다음에 움직이셔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대한 전략도 결국 세세한 디테일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혼창통에서 나온 혼장이라고 했네. 혼창통에 대해서 118 페이지, 119 페이지 이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과 함께 이걸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진짜 how to 멘트 알려주시라니까요. 어떻게 하고란 디테일 알려주시라니까요.'라고 해서 디테일 알려줬는데 자기 언어가 아니래. "그럼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사장님 어떻게 말씀하시면 사장님 편하시겠어요?"라고 해서 저는 그것까지 "사장님 그럼 멘트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 제가 들어볼게요."
근데 그게 어버버버가 들은 걸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멘트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연습해보는 거 스폰서랑. 근데 파트너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팀들이랑. 그러면 오,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현장과 다르지만 트레이닝 하지 않고 떠나면 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향성을 점검을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적용이 바로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초기 사장님을 집중해서 해드린 거라서 아마 적용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행동이 안 들어. 저거 하면 좋긴 하겠지. 나도 안다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점검은 딱 네 가지 하시면 됩니다. 역산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온다면 내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제대로 된 행동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요. 행동을 잠시 멈추시고 내가 제대로 된 가치를 보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발견해 보시고요. 제대로 된 가치를 보았는가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 그럼 비전. 1번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비전을 보았는가. 비전을 본 사람은요.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행동이 설사 결과가 안 나오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수정하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행결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비가 행결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방향이 있는가? 그 방향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전략과 방법은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저가 한 부분이 다 적합도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니까 행동하는데 조금 자신감 생긴다는 피드백을 제가 팀원들한테 받아서 혹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사실 저는 PPT 하면 멘트가 제일 없는 강사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장님들을 위해서 멘트를까지 적어봤어요. 제가 하는 멘트, 팀원들에게 트레이닝하는 멘트를 다 적어봤거든요.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오늘 제가 속사포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혹시 힌트와 키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오천지부의 정복하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름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또 직접 실천해 보신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듣는 시간을 저에게 개인톡을 주시면 감사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